안녕하세요. LA 아빠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또 인터뷰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마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우리 여기 아버님 나오셨지만 맞아요. 네, 인터넷으로 수업하느라고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도 친구도 못 만나고 못 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운동의 개념이 더 지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운동이 기본적으로 조금은 됐었다면 지금은 그것도 못하고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운동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같이 아빠예요, 그죠? 네. 저 이제 둘째의 같은 클래스 아버지신데 운동 전문가신데 한번 본인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박영배라고 하고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아이스하키 선수로서 좀 오랫동안 좀 활동을 했고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아이스하키 지금 이 현역에서 코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이쪽 아이스하키 아무래도 좀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코치님이죠. 아빠이자 코치님. 코치죠. 네, 네. 코치 아빠님. 네. 네. 근데 이제 그 아이스하키는 사실은 뭐 한국에서 그 리그가 어느 정도 큰가요? 아니면 한국의 운동 비중으로 했을 때? 제가 아이스하키 했을 때만 하더라도 네. 제 나이 또래 저희 나이 그 전체 학년 중에서 사람을 숫자를 세보잖아요. 그러면은 9명밖에 안 됐어요. 오, 그렇게 네. 작았었네, 처음에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제 나이 위의 학년 뭐 8명, 7명 또 뭐 이렇게 해보면 다 더해봤자 전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몇백 명도 나오지 않은 인원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그 초등학생들만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은 한 3,000명 이상의 어떤 엄청난 증가를 했고 또 지금은 약간 클럽 하키라고 그래서 네. 옛날에 저희 때처럼 이제 엘리트 스포츠 하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냥 말 그대로 취미로도 즐길 수 있고 또 이 종목 자체가 미국에서 또 워낙 그 대학 가는 스포츠로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예. 네, 부모님들이 좀 미래를 이렇게 내다 보시면서 아무래도 그런 하는 스포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의 아이스하키, 그러니까 북미죠 사실은. 네. 그 캐나다까지 같이 이렇게 그렇죠. 세트로 치니까. 근데 그 아이스하키랑 인기 정도가 많이 다르죠. 미국에도 훨씬 인기가 더.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는 특히 국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한국에서는 이제 어떤 특수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완전히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매니아층 같은. 매니아층, 네. 그리고도 이게 또 학교를 내다보는 어떤 또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층 이런 분들이 지금 목숨 걸고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몰입도라든가 그런 거는 한국에 계신 분들도 지금 미국 못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이런 것들이 네. 이 영상을 통해서 그 교육적으로 이렇게 아이스하키도 참 재밌는 부분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네. 한국에서도 아이스하키 저는 되게 만나보기 힘들었는데 네. 미국에 와서 코치 생활까지 하시니까 네. 여기에 어떤 그 계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도 아이스하키 생활 끝나고 네. 뭐 한국에서 남았으면은 아마 한국에서 지도자 생활하고 있었을 텐데 네. 미국에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일단 기회가 생겼었고요. 그래도 예전에 해외 시합을 많이 다니면서 좀 해외라는 곳에 이렇게 좀 부담감이 솔직히 별로 이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넘어와서 꼭 아이스하키가 아니더라도 다른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일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선진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넘어왔다가 여기서 미국에서 이제 가정을 이제 만들고 좀 안정적으로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제가 예전에 전문 분야로 있었던 그런 아이스하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면서 코치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됐고 뭐 여기서 지금 코치하고 있는 좀 가장 유명한 어떤 그룹이 있다면은 웨인 그레츠키 하키 스쿨이라고. My favorite moment was definitely when Wayne was on the ice. It was just unreal. 네. 웨인 그레츠키 하면은 이 채널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농구로 치면 마이클 조단이고 네, 아이스하키계 아이스하키계 마이클 조단이고 age of 16. Inside the blue line, Gretzky getting set, he shoots, he scores! Just a one-man show. 5-4. Gretzky loves to go high, glove hand side, and there it is. Rolling puck, Taylor, Gretzky scores! 브레인- 그런 사람이 하는 하키 스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열심히 노크를 해서 코치를 하겠다라고 도전을 한 결과
제가 동양인 최초 지금 거기 코치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스 하키계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스포츠계를 보면 피지컬에서 어쨌든 미국 애들이 좀 등치가 크잖아요. 크죠? 그래서 아마 어떤 편견도 있을 테고 네네.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동양인 최초로 굉장히 유명한 그 어떤 그 클럽에 들어가서 코치까지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노력을 많이 했고요. 네. 아마 제가 이메일을 보냈을 때는 네. 그쪽에서 제가 일단은 뭐 사우스 코리아 출신이고 무슨 뭐 국가대표 했고 이런 얘기를 아무리 했어도 네.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에서는 네. 당연히 검증이 안 됐을 테니까 어. 대답조차 안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예. 아예 대답조차 안 했었는데 너무 자꾸 노크를 하니까 그래 너 한번 와봐. 그래서 왔는데 생각보다 피지컬도 미국 캐나다 애들에 비해서 뭐 작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제 스케이트를 타고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했을 때 이제 그만큼 그들이 원하는 그 기대치에 같이 맞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마 앞으로 지금 저희가 뭐 코비드 19 이후에 교육이 굉장히 힘들어졌거든요. 지금 네네. 뭐 온라인 수업 가기도 하지만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사실 이런 약간 태도 같은 것들이에요.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문을 두드렸을 때 결국에는 거기에서 한번 와봐라 했을 때 그 기회가 그 정도까지 내가 준비가 되어 있었고 네, 그게 이제 준비를 기회가 열심히 됐었던 했죠. 거죠. 네, 그렇죠.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또 지금 이제 또 운동이나 이런 쪽으로 더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시는데 하키를 생각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도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지금 외부적인 어떤 피지컬리 활동이 없으니까 네. 지금 이 시기에 뭐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떻게 지금 집안에서 아이들과 이런 체력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걸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맞아. 일단은 네. 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에 네. 무조건 뭐 나가지 말아라. 일단은 막 그런 것들이 먼저 머릿속에 있는데 그쵸, 네. 저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네.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밖에 나와서 운동하는 것도 분명히 빠지지 않고 애들이 해야 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건강이라는 것을 즉 체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지 못하면 나중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가 쏟아부을 에너지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빨리 지나가면 다시 레귤러한 어떤 그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맞아요. 만약에 안 돌아갔을 때는 아이들의 체력이 지금 급격히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 시간에 네.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면 오히려 더 아이들에게 불리해지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뭐 지금 솔직히 이제 뭐 시간적으로 많으니까 뭐 물론 지금은 계약을 했지만 그 전에 이제 잘 먹고 잘 자고 이러니까 얼핏 이제 봤을 때는 키도 크고 그래서 오 발달이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운동을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에너지 스태미너적으로서는 아무래도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어쨌든 땀을 흘리면서 움직이는 거를 통해서 뭐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했을 텐데 집에만 있다 보니까 뭐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어가지고 막 좀 막 집에서 약간 이렇게 날뛰는 네. 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밖에 나와서 이런 체육 활동이라든가 스포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코치님이 지금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 채널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한적한 곳을 잘 찾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 쓰고 밖에 나가라고 했는데 네. 보면은 모르는 그 한적한 곳을 찾아서 운동을 하시는 영상이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지혜롭게 어쨌든 네. 밖에 나가서 운동하면 좋겠다는 맞아요. 예.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꼭 필요하다. 네. 진짜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제 체력적으로 점점 떨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네네. 네, 어른들도 이런데 아이들은 지금 성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런 운동 부분에서 아이들 유학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제 운동을 아이들이 시킬 때 예를 들면 뭐 전문적으로 우리 아이가 어떤 시작할 때 어떻게 몇 살 어떤 식으로 시작하면 좋을지 네. 그런 부분 혹시 좀 조언해 주고 싶으시다면 요새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린 나이에 어쨌든 많은 스포츠들을 어쨌든 도전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린 특히 나이에 아니고 여러 개를 네, 여러 개라도 상관없으니까.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 선수층 자체가 얇기 때문에 뭐 하나 종목을 잡으면 이 코치 선생님이 얘가 좀 괜찮은 것 같으면 얘는 다른 운동 시키지 마세요. 여기서 보니까 엄청난 예. 두각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운동을 안 시키게 못하게 해요. 근데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반대죠. 결국에는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운동들을 뭐든 했던 뭐 수영이 되면은 거기서 심폐지구력을 얻을 수도 있고 뭐 축구를 같이 아이스하키랑 예를 들어서 병행한다거나 그랬을 때도 축구도 굉장한 유산소 운동으로서 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연결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체조만 한다 그래도 무슨 뭐 남자가 체조냐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걔가 유연성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종목이든 아니면 한 가지 종목이든 목표로 하신 게 있으면은 조금 빨리 시작하는 게 좋지 않나. 물론 저도 그래서 부모 똑같은 입장으로서 조금 일찍 시작을 했고요. 진행을 쭉 이렇게 보다가 어떤 특출난 종목에서 얘가 좀 괜찮은 것 같다 싶으면은 그때는 이제 조금 골을 이렇게 좀 한쪽으로 좀 잡으신 다음에 집중적으로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찍이라는 게 어떤 나이대가 아니라 아이들의 어떤 그 발달에 따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일찍? 요새는 한 어떤 거든 한 3, 4살, 5살? 미국 나이로 3, 4살 정도? 미국 나이로죠. 한국 나이로 4, 5살 정도? 네네네. 그리고 요새 애들이 확실히 빨리 배워요. 그리고 네. 유튜브 채널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가 배우고 있는 것들 언제든지 부모님이 검색해 주시면은 영상으로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 자기가 직접 가서 코치한테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고 영상을 통해서 눈으로 아이들이 직접 집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훨씬 예전보다 배우는 속도는 빠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뭐 유튜브 영상 사실은 그것에 대한 또 위험성도 있잖아요.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제 이거 교육 채널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해봤는데 안 돼요라는 댓글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다 상황이 다르고 아이의 환경이 다르고 한데 맞아요. 일단 그 하키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런 운동 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맞습니다. 이 사람이 주는 정보가 정말 올바른 데이터인지 그냥 아니면은 인터넷 세상에 떠도는 누구 거 보고 카피한 그냥 대충 인포메이션인지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솔직히 능력이 별로 이렇게 없으시고 또 이거를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은 특히 이 아이스하키 필드에서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뭐 다른 어떤 그런 필드에서는 다른 것들이랑 이렇게 참고해 가면서 보시면서 좀 분별력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스하키에서는 그런 것들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선구자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선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어떤 한 가지를 전달해 드릴 때 이것이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를 꼭 같이 전달을 해드려요. 올바른 데이터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게 확실히 제일 필요로 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부모님들이 잘 구별해낼 수 있도록 좀 기왕이면 이제 공부를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앞으로 운동을 아이들이 뭐 전문적으로 뭐 시작한다든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뭐 집에서 한다든지라고 할 때는 일단은 운동도 분별력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지금 이해할 수 있겠죠? 뭐 유튜브를 예를 들자면요. 네네.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사실은 제가 운동에 대해서 뭘 알고 그다음 뭐 하키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문가의 좀 관점으로 그리고 한국에서 대학 리그까지 네. 하시고 그 다음에 미국에 와서 또 여기서 코치 생활하면서 두 가지 어떤 장단점 그리고 한국에서 어떻게 연습하면 미국 리그에서 어쨌든 미국 리그 훨씬 크죠. 그죠. 네. 그런 큰 리그를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전략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운동은 어차피 플레이도 하지만 플레이 전체가 전략인 어떤 그 필드인데 네. 그 필드를 아마 우리 코치님이나 영상을 통해서 같이 좀 배우시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좀 소개해드리는 영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지금 이제 진짜 코비드 때문에 힘든데 고민이 혹시 뭐 있으신가요? 예. 네. 과연 진짜 이런 시기에 네. 요번에 이제 당장 지금 시즌이 벌써 다 캔슬됐어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네네네.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주가 많기 때문에 주마다 아이스하키 그 어소시에이션이 있으면서 네. 법이 좀 다르거든요. 캘리포니아 아마추어 어소시에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만약에 타주로 가서 시합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니네들은 우리한테 반드시 허가서를 받고 나가야 된다라는 법이 생긴 거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 솔직히 캔슬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놓고 있어야 되냐 아니면 이거를 그래도 꾸준하게 조금씩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야 되냐. 참 저도 고민이 많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제가 그레츠키 하키 스쿨 나오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노크를 할 때 준비를 안 하고 노크를 했으면 맞아요. 분명히 문제가 생겼을 테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플랜을 길게 보시는 거예요. 당장 코앞에서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할까 말까 이거보다는 5년, 6년 이렇게 중장기 계획 플랜을 계획해 놓으시고 만약에 내 마지막 골이 대학이다.
대학을 가는 목적으로의 어떤 미국 하키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호하신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목표로 해 두시고 그 훈련을 차근차근 아주 기초서부터 시작해서 빠지지 않고 오히려 보면은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예요. 네. 예전에는 시합만 하기에 되게 바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합을 못 하게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만나서 티칭할 때 다시 back to the basic,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서부터 차근 완전히 밝게요. 준비를 잘 이렇게 하고 계시면은 나만의 그 장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운동하면은 계속 스케줄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오히려 더 약간 스텝백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본 체력을 기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기본 체력 플러스 시작해서 네. 그렇죠. 자기만의 어떤 그 단계를 만들어 놓고 마치 학교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스텝을 잘 밟으시는 게 준비를 하시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전 같은 경우에는 뭐 리그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그렇죠. 그대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끌려서 갔다면 지금은 자기가 오히려 장기적인 맞아요. 플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네요, 오히려. 부모님이 그건 도와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그는 그 팀별로 리그를 수행해야 되는 어떤 6개월이라는 기간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쵸, 예. 그 스케줄에 맞춰서 스케줄이 다 그 짜여 있거든요. 예, 예. 연습은 몇 번, 시합은 몇 번. 이제는 내가 내 플랜을 짜야 되는 시기인데 아이가 직접 짜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아이스하키를 내가 왜 시키며 어떤 나에게는 최종 뭐 목적이 있으며 이런 것들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천천히 하시는 게 왜냐하면 지금 급하게 한다고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보니까 뭐 도움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사실 이제 뭐 운동 전문으로 할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살아가려면 사실 체력이 진짜 제일 필요하고 맞습니다. 전염병이 돌면서 오히려 이뮨 시스템,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시기가 되고 말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우리 코치님이 운동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채널에 올려오고 계시니까 네네. 채널이 영TV입니다. 네, 영TV. 네, 쉬워요, 아주. 네, 영TV. 영어로 한글로 YOUNG TV. 네, 영TV 채널 가셔서 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이래서 또 저희가 이제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영TV 박영배 코치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계속해서 또 기회가 된다면 함께 운동하는 거라든지 좀 아빠로서 고민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모기 때문에 힘드셨죠? 저도 뭐 갑자기 공격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